수밖에 네. 없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배임죄 폐지 관련된 문제인데, 요거를 배임죄 폐지는 사실은 기업인들이 요구를 했었고, 그 기업인들이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좀 확실하게 좀 과격한 표현보다 과감하게 투자도 결정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배임죄 때문에 유축되지 않도록 만들기 하는 의도로 사실은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과 연관성을 자꾸 붙여가지고 마치 이게 대통령을 위해서 배임죄 폐지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맞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겠으니까 네네.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사실관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쪽에서나 이제 이게 사실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그 무슨 경제인들이나 이쪽에서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네.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찾았는데 2024년 6월 14일, 네. 6월 14일 날 당시 이제 그 지난 정권 때잖아요.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네. 직접 브리핑을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자청을 해가지고 배임죄 없애야 된다는 브리핑을 했어요. 윤석열 때도. 윤석열 때도. 이게 지금 14일 날 이게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네. 상법 개정안 관련 기자 브리핑을 열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다운표된 걸 읽을게요. 경향신문 기사를 기준으로 소액 주주 보호 장치를 높이는 것과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처벌 범죄를 좁히는 것은 병대할 가지라고 생각한다. 일도양단으로 유지와 폐지 둘 중 하나라면 현행 유지보다 차라리 폐지가 낫다. 라는 얘기를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됐던 정책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소액보호 조 장치를 높이고 뭐 이런 식의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책임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상법 개정안이 지금 상법 개정이 계속 논의되고 또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되고 있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그 같은 관점에서 대신 배임죄 부분에 대해서 뭐 축소를 하거나 이제 배임죄를 폐지를 하고 그거를 뭐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건 형사범죄니까 형사범죄가 아니라 민사범죄나 아니면 다른 식의 책임을 묻는 식으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네. 뭐 주주합의 책임을 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전에 있었던 논의를 받아가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그 논의가 되니까 이게 아까 막 지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네네. 제가 대표라는 말이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주된 이제 그게 업무상 배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소된 걸 얘기하는 거죠. 기소된 게 지금 그거 어딥니까? 성남 FC를 FC. 제외하고는 전부 기본은 업무상 배임이에요. 근데 이제 뭐 배임죄 법리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네. 떠나서 이제 어쨌든 다 배임으로 기소를 해놨으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지금 트집 잡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찾아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작년 6월 14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복현이. 이복현이 했고 지난 정권에서도 추진했던 정책이에요. 이거는. 네. 그리고 지금 정부도 사실은 그 기업인들이나 이쪽에서 요구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목적이니까. 네. 신인준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적용되었던 업무상 배임죄라는 그건 절대 말이 되지 않는 그거는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이게 아니 어떻게 성남시장으로서 성남 FC 거기에 후원을 받고 이런 것이 어떻게 그것이 배임죄라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그 대장동 그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를 진짜 역대 지방자치 단체에서 가장 많이 이익을 환수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법 위반이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말이 안 돼서 그거는 정말 논외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다시 또 끌어다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 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배임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는 것은 그냥 건전한 논리로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아주 폭넓게 전부 다 업무상 배임죄로 적용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좀 뭐 타국의 입법 내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뭐 불충실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번역하자면은 뭐 불충실 행위죄라든지 뭐 신뢰 남용죄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요. 뭐 지남용에 의한 뭐 오히려 사기라든지 이제 각종 뭐 번역에 따라서 제명은 다르지만 이 적용 범위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폭넓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질을 할 필요는 있다. 예, 그게 좀 더 맞는 방향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어쨌든 뭐 국민의힘은 그냥 뭐 뭐든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네. 좀 답답하긴 합니다. 네. 이걸 다 일일이 해명하고 일일이 얘기해야 되는 것도 참 황당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추석에 네. 권성동이 옥중 편지를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SNS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잖아요, 권성동 지금. 네. 근데 어제 오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가위 그러니까 추석 인사글을 게재를 네. 했습니다. 한마디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입니다.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께 이렇게 올렸는데, 야, 왜 올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저는 이 메시지를 찬찬히 이렇게 보고 나니까 네. 지금은 나지만 나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다. 아, 정신 그런 차려라. 정신 차려. 예, 예, 국민의힘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다. 그렇게 정말 읽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너네가 그러니까 권성동의 지금 혐의는 굉장히 명확하고 증거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한학자 총재로부터 사실상 권성동이 행했던 것보다 너무나 작은 행위로 혐의로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한학자 총재로부터 1억 원 관봉권을 받은 것 같다. 그 사진이 첨부가 됐기 때문에 이 사실 관계로 이제 구속된 건데 이것보다 권성동 의원이 한 일이 훨씬 많을 텐데 겨우 이 건 하나로 지금 구속이 된 게 저는 그 부분이 좀 오히려 네. 더 많은 수사가 필요하고 더 많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하나면 내가 네. 방어할 수 있겠다. 아, 그런 생각. 그런 취지로 하면서 지금은 비록 국민의힘에서 뭐 나 하나로 이렇게 통일교회 엮여서 나 하나인 것 같지 통일교회를 엮여서 나 하나인 것 같지만 아니야. 너네 다 너네한테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런 메시지를 하면서 좀 같이 좀 힘을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네. 김필석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 글? 사실 네. 좀 소감이 감회가 좀 어떤 예, 점? 저기 나오는 예. 문재인 정권 예, 예, 맞아요. 자기. 못했던 사실 저기가 저도 약간 관련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저를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인데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기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저때 상황을 알아요. 아는데 권성동 의원이 결국 다 무죄를 받았잖아요. 무죄를 받고 받았죠.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예, 예. 상당 부분 저분이 검찰 출신이라는 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 당시에. 네, 당시에. 왜냐하면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그 형사 절차라는 게 결국은 이제 법정에서는 검사하고 싸우는 건데 그렇죠. 검사하고 피고인하고 싸우는 건데 검사가 피고인 쪽이면 재판이 안 됩니다. 아, 피고인 쪽이면. 근데 뭐 제가 이제 그 법정에 직접 들어갔던 건 아닌데 그 기소되고 이제 저 사건 관련해서 과연 검찰이 철저하게 잘했는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거든요. 의문이 있는데 어쩌면 이제 권성동 입장에서는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그런 경험이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법원 가면은 뭐 특검이 유지를 하겠지만 특검을 요구하겠지만 특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사고 검사에서 간 사람들. 그렇죠. 뭐 검은 넥타이도 메고 오고 이러잖아요. 그 아까 이제 주진우 의원 말씀하셨는데 전 사실 주진우 의원도 내가 검사 출신이니까 맞아. 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제 저거 기본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저런 거 올린 거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뭐 어쨌든 물러설 수 없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인 그런 뭐 자기 세 결집을 하고 뭐 이런 정치적인 고를 갖고 올린 것이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이라는 말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런 법정에 가면 검사가 나한테 끝까지 나를 이렇게 일반적인 케이스보다는 더 봐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복잡하네요. 검찰 개혁하고도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네. 아무튼 이제 시청자분이 김필성 변호사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잘 안 들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라. 마이크 가까이 잘 하고 있어요. 네. 목소리를 너무 차분하셔서 네, 신윤 변호사 이제 데뷔가 되니까. 아닙니다. 아니 차분하게 네.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들어볼 만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굉장히 들어있다. 그러니까요. 네네. 자, 오마이뉴스만 통해서. 네. 권성동뿐만 아닙니다. 김건희까지 나섰습니다. 김건희 씨도 변호인을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냈어요.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거다. 네. 아마 화면에 곧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제가 저게 제일 저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네.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 이렇게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 메시지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이 그냥 뭐 마냥 여기서 모든 거를 인정하고 마치 특검의 수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런 네. 걸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건재하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사실상 윤석열에게도 들어라 윤석열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냐하면 김건희는요 지금 가장 중요한 범죄인 뇌물죄에 대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된 게 아니거든요. 뇌물죄는 김건희가 지금 받은 것들 하나만 뭐 한 건당도 막 1억이 넘잖아요. 네. 막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것만으로도 1억이 넘는데 뿐만 아니라 뭐 그림도 받았죠. 이원화박에. 그리고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도 받았죠. 근데 사실은 또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건으로 뇌물죄가 적용되려면요. 이거는 윤석열과 공범관계가 인정돼야 돼요. 그러면은 자신이 공범관계를 인정되면은 여기서 이제 뭐 그게 뇌물죄가 가장 가중돼서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야 뇌물죄만 피하면 된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이랑 같은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것들이 엄청 많은데요. 지금 굉장히 조금 지금 뭐 기소됐어. 그러면은 나 요것만 빠져나가면 돼. 요것만. 요것만 빠져나가면 되고 나머지 거는 없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자기 건재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거 그거 수사 제대로 안 될 거야. 나 살아 있어. 다 너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 수사는 제대로 안 될 거야. 내가 분명히 그거는 막을 거야. 뭐 이런 메시지죠. 김필승 변호사는 저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 정권에 진짜 대통령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정농단이니까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다른 게 네. 만약에 최순실이 감옥에서 저런 메시지를 냈다면 다들 뭐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겠죠. 박근혜가 냈든 모르겠지만. 근데 네. 지금 김건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런 메시지를 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도 아무렇지 않게 받고 사람들도 김건희가 했나 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생각한 거예요. 단순히 뒤에 앉아서 국정농단을 하고 뭐 뇌물 받아먹고 뒤에서 뭐 비선실세 노릇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의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이 뭔데 저기 추석 맞이 메시지를 저렇게 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그거 지금 딱 보면 정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난 정권에서 김건희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 지금 특검이 돌아가면서 특검도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 잡음이 있고 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긴 있지만 이 지난 정권 때 김건희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국정을 잡고 휘둘렀는지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윤석열은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지금 본인은 네. 지난 정권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특검 얘기를 하셨으니까 연휴에도 이제 3대 특검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데 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뭐 그 특검에게 입장을 밝혀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검찰청 폐지 관련해서. 그리고 재판에 이제 검정색 넥타이 뭐 거의 조문갈 때 입는 옷처럼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옷을 입고 나오고. 이게 뭐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도 일단 분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수습이 된 건가 지금은 이것도 궁금한데 김필승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수습이 됐을 리가 없죠. 어, 그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 그 지금 뭐 저기 눈치 봐가지고 물러설 정도로 뭐 그래서 그 정도의 인물 그 정도의 집단이었으면 애초에 검찰개혁 문제도 안 됐겠죠.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요. 네네. 사실 그 파견 검사들이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특히 이제 검찰과 관련된 것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수사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지금 결국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런 뭐 집단론까지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군요. 그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요. 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 그 공무원의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훨씬 무거운 범죄입니다. 무거운 범죄고 현실적으로 판례나 아니면 선례를 보더라도 국가가 가장 공무원들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고 이제 뭐 했던 그런 네. 그런 행위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국선언 시국선언 같은 거 다 이런 걸로 지금 문제를 삼았던 거거든요. 오. 그러니까 근데 그거 했을 때마다 네. 다 연행되고 뭐 수배되고 난리 나고 다 기억하실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그 아무렇지도 않게 집단 행동을 지금 이들이 한 거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기존의 선례에 따라서 사실은 엄정하게
뭐 처벌을 하든지 아니면 징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네. 법무부 장관이 감싸고 돌았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러고는 이제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래도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면 결국은 그 특검이나 이가 이제 짧게는 네네. 지금 뭐 이들이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런 집단행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의식이지만 네. 좀 크게 봐서는 네. 지난 정권에 대한 특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인드로 이 사람들이 계속 수사를 했으면 수사는 제대로 됐을까? 결국은 이제 그때 당시에 저기 최수실 케이스에서도 네. 뭐 그때 당시에는 특검이 매우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지나고 났더니 그거 아니었다. 이런 얘기 나왔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특검 저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이 걱정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돌아가는다. 지금 문제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사실을 밝혀졌고 사실 지금 특검들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전 좀 무겁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특검이 이제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고 뭐 사실 뭐 저기 뭐 경매 특검 같은 거 한 달 정도 연장이 됐잖아요. 네. 이게 한 달 정도 연장되는 걸로 충분할지 그리고 이후에 특검이 수여한 거를 받아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신인진 변호사. 진짜 이 김건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요한 거로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어요. 지금 뭐 명태균 공천 개입 관련해서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그리고 건진법사와 관련해서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자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고 되게 자잘한 거예요. 그런데 뇌물죄 이거는 중죄로서 유일하게 중죄로서 재판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나온 것도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뭐 더 너무나 수사할 게 많은데 사실은 그 캄보디아 ODA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너무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3부도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특검에서 가장 할 일이 많은데 일은 많이 지금 여러 가지가 쳐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는 이거를 문제 제기를 이제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좀 징계라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게